이번에는 DM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MA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DMA 컨트롤러, 그다음에 DMA 동작 원리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CPU를 경유한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의 문제점을 알아보면요, CPU 개입으로 인한 데이터 전송 속도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PU 시간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 사이에 직접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즉, 기존에 있는 I/O 오퍼레이션들은 폴드가 인터럽트됐던 I/O 오퍼레이션은 반드시 CPU를 경유해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든지 아니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즉, 반드시 CPU를 거쳐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죠. 즉, CPU를 거침으로 해서 전송 속도가 저하하고 시간 낭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CPU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I/O에서 메모리를 직접 억제할 수 있게 이렇게 경로를 데이터 흐름을 열어주면은 더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로를 열어주는 것을 DMA라고 합니다. 즉,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라는 DMA 방법을 통해서 I/O가 CPU를 통하지 않고 메모리를 직접 억세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DMA는 CPU를 경유하지 않고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와의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스템 버스에 이 DMA 컨트롤러를 추가해야 됩니다. DMA 컨트롤러를 추가해서 데이터 전송에 CPU 개입을 제거하고요, 블록 단위 데이터 전송에 효과적이게 되겠습니다. CPU와의 인터페이스는요, 데이터 라인, 그 다음에 어드레스 라인,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 시그널, 그 다음에 인터럽트, 그 다음에 리퀘스트 DMA, acknowledge from DMA, 이렇게 6가지의 시그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DMA 컨트롤러는 DMA 쪽에는 CPU하고 이쪽에 CPU가 있는데요, CPU하고 인터페이스는 이와 같이 데이터 라인, 즉 데이터 버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드레스 버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어 시그널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라인은요, DMA를 통해 주고받을 데이터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겠고요. 어드레스 라인은 DMA 컨트롤러의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즉, CPU에서 DMA를 바라볼 때는 메모리와 동일하게 어드레스 방식을 사용하게 되죠. 따라서 이 어드레스 라인은 DMA 컨트롤러의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는 데이터 송수신 제어 신호가 되겠습니다. 리드는 인풋이 되겠고, 즉 I/O 쪽에서 리드하는 게 인풋이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이트는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 시그널이 있습니다. DMA 작업 완료 시에 CPU에 전송되는 인터럽트 신호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DMA, CPU의 DMA 작업 요청 신호선이 되겠습니다. CPU가 DMA에다가 작업 요청할 때 이 제어 신호를 사용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acknowledge from DMA, 즉 DMA 컨트롤러의 통지 신호선이 되겠습니다. CPU의 DMA 작업 요청에 대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응답 신호로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내부 레지스터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데이터 카운트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어드레스 레지스터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역할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카운트 레지스터는요, DMA 동작에서 송수신할 데이터 양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지스터는 송수신 데이터의 임시 저장 장소로 사용되고 있고요.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DMA 동작과 관련된 어드레스 저장 장소가 되겠습니다. DMA에 참여하는 입출력 장치의 어드레스 또는 메모리 어드레스가 여기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컨트롤 로직은 항상 그렇듯이 이 관련된 제어 신호를 받아들여서 또 다른 제어 신호, 즉 이 컨트롤러 내부에 있는 컴포넌트들의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DMA 동작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MA 컨트롤러는 CPU로부터 제어권을 넘겨받아서 프로세스의 기능의 일부를 대신 처리하게 됩니다. CPU가 DMA의 작업 요청 시 DMA 컨트롤러에 넘겨주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작업 유형입니다. 리드할 건지 라이트 할 건지, 즉 인풋으로 할 건지 아웃풋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디바이스를 쓸 건지 디바이스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에 사용될 메모리 블록의 시작 어드레스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전송할 데이터 양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즉 CPU 입장에서
DMA 컨트롤러에다 주는 것은 자기가 지금 메모리가 있죠. 이 메모리하고 IO가 있는데, 사실은 DMA 컨트롤러 하는 것은 IO에서 받은 데이터를 메모리에다 갖다 쓰는 거거든요. CPU 갭 없이. 따라서 CPU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일을 DMA 컨트롤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의뢰할 때 얘기는 인풋을 할 건지 아웃풋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디바이스일 건지, 이 디바이스의 어드레스가 되겠죠. 어떤 디바이스일 건지, 그 다음에 어디다 쓸 건지, 그 다음에 얼마를 갖다가 읽어다가 쓸 건지, 요 네 가지 정보를 CPU가 DMA에 주고 작업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DMA 컨트롤러는 이런 CPU의 의뢰를 받아서 이 네 가지 정보를 참고로 해서 IO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갖다 쓰든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IO 쪽으로 해서 출력하든지, 이 작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DMA 컨트롤러 시스템 버스 사용 타이밍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은 DMA 컨트롤러도 어차피 CPU가 연결되어 있는 이 지금 정확히 그리면은요, CPU하고 여기 메모리가 이렇게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DMA 컨트롤러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시스템 버스를 이 세 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A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IO 디바이스에서 오는 데이터를 읽어서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에 저장해야 되는데, CPU가 이 시스템 버스를 잡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겠죠. 따라서 DMA 컨트롤러에서는 시스템 버스를 사용하는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CPU가 버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걸 쓸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사이클 스틸링이라고 하는데요. CPU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버스를 사용합니다. CPU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버스 사이클 동안에 멈추기, 예를 들어 한 버스 사이클 동안 멈추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버스, 어차피 CPU와 메모리와 DMA 컨트롤러가 시스템 버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오퍼레이션이 동시에 시스템 버스를 쓸 수가 없죠. 따라서 DMA 컨트롤러가 IO에서 받은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한다든지,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받아서 IO에다가 출력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시스템 버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CPU가 사용하지 않을 때 시스템 버스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CPU한테 양해를 얻어서, 즉 CPU를 멈추게 하고 살짝 쓰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DMA 동작 절차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가 DMA 컨트롤러에게 DMA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CPU는 다른 작업을 실행하고요. DMA 컨트롤러가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 전송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작업이 완료되면 DMA 컨트롤러가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데이터 전송 작업이 완료됐음을 CPU에 알려주게 됩니다.